자, 정비법의 기출문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자, 이 부분입니다. 7번째 주제인데, 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자, 우리 정비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시행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틀린 건데, 자,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가 있으면, 자,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지어서 임시 거주시키거나, 자, 이사갈 수 있게 융자일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무입니다. 의무. 자, 우리가 이 조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의무 규정입니다. 자, 재건축 사업에는 적용이 안 돼요. 관련 요약집 내용들을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들이 임대주택 같은 거에다가 임시 거주시키거나 융자일선 조치, 이렇게 거주 의무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1번 맞습니다. 개선사업이니까. 개선사업은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 등을 위해서 임대주택 같은 걸 마련해가지고 임시로 거주시키거나 융자일선 조치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의무 맞습니다. 자, 이때 임대주택 같은 걸 짓기 위해서 여기 2번에 보시면 우리 관련 법에 보시면 임대주택 같은 걸 짓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단체나 개인 토지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한테 임대주택을 줘야 되니까 당신 땅을 사용하자 이렇게 사용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신청을 받았을 때 국가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일본의 임대주택 같은 걸 짓기 위해서 사용신청을 받으면 이때 제3자와 이미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사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제3자와 이미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허가, 이렇게 제3자한테 어떤 약속을 미리 했을 때는 사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고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신청을 거절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건 제3자와 이미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국가가 사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가난한 지역이라서 저소득주민들 사는 지역이라서 사업을 하면서 건축허가나 또는 뭐 등기 같은 거 할 때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이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앞으로 배울 거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게 인가 나오면 정비사업을 철거해서 시행합니다. 그러면 거기 소유자나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은 나가야 되는 거죠.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세권자가 정비사업 시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오고 철거해서 사업이 들어가면 전세권자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 등은 목적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기간이 현재 전세권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철거해서 사업 시행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임차인 같은 사람이나 이런 지상권자가 보증금이나 다른 지료 같은 것들에 대해서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주인한테 토지 등 소유자한테 청구했을 때 토지 등 소유자가 돈이 없으면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우선적으로 먼저 보증 같은 것들을 돌려줄 수 있는 거죠. 여기 4번 조항은 철거 같은 거 들어가니까 전세권자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조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나중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토지 등 소유자 건물주한테 행사했는데 건물주가 돈이 없다고 하면 조합이 먼저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거죠. 보증금을.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할 때 자, 여기 조합 설립인가 현재 자, 공동 소유인 토지에 대해서는 조합 소유 토지로 본다. 공동 재산인 경우에는 조합 소유로 보고 정비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이 3번은 개선사업은 국민주택채권을 안 삽니다. 정비사업을 하면 전세권 지상권자, 그 다음에 뭐 임차권자 등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이것들을 보시면서 정답 3번으로 보시고 자, 2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사업의 대행자는 사업 시행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사업의 대행자는 이제 일정 수수료를 받고 보수를 받고 일을 해주는 거죠. 사업 대행자가 사업 시행자 조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에 대한 권리로서 나중에 사업 대행자가 사업을 대신해주고 시행자에게 귀속시켜줄 건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행자가 보수 같은 것들을 달라 안 주면 사업 시행자 조합에게 귀속될
대지나 건물을 압류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장무수 등이 아닌 대행자는 사업 시행자한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할 때는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는 거죠. 대행자가 사업을 대신해 줄 때 시장무수 등이 아닌 대행자면 사업 시행자 조합에게 재산상의 부담을 가하는 행위할 때는 당연히 관청한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대행자는 보수를 받을 수 있고 대행자가 나중에 사업 시행자한테 재산상의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할 때는 시장무수 등한테 승인을 얻어서 해야 돼요. 이건 대행자 관련 내용이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번에 보시면 아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임시 수용, 임대주택 같은 걸 짓기 위해서 임시 수용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용 신청을 했을 때 국가나 지자체가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있는데 없다고 그랬네요. 틀렸습니다. 제3자와 이미 계약을 체결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랑 계약 체결할 때 철거 쪽 관련된 내용도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정개발자 같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예치금 같은 것들을 청사금 지급이 완료되고 나서 반환한다. 아까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 지정개발자가 할 때는 사업비 100분의 20 정도 이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요거 이제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는 건데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반환되는 겁니다.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지정개발자,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었을 때 20명 미만이라서 소규모 사업이라서 사업비 100분의 20 정도 이내로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금액을 반환되는 시점,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반환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거 좀 어렵죠? 3번을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재건축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정비기반설이 양호하다 나오시면 무조건 재건축 사업입니다. 자, 기반설 양호하고 노후를 향한 공동주택 밀집이면 재건축 사업 설명이죠. 두 번째,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 자, 이거 우리 앞에서 배운 겁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만들 때는 자, 주택단지 안에 전체 소유자 및 전체 면적 3분의 2가 아닙니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 안에서 조합 만들 때는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도 4분의 3이기 때문에 이 니은번은 완전 틀린 겁니다. 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할 때 동의요건, 설립인가 동의요건은 주택단지니까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도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니은번 틀렸습니다. 자, 이거 디귿번 또 나왔네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가난한 지역이므로 건축하거나 부동산 등기 같은 거 할 때 그 토지 등 소유자가 국민주택 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맞네요. 자, 투기과일주거에서는 조합 설립인가고 자, 재건축 사업 안에 토지를 매매 같은 거로 샀을 때 소유권은 넘겨받지만 자, 양도자 지위를 승계한다. 자, 이 부분이 자, 양도자 조합원지를 승계할 수 없는 거죠. 투기과일주거에서 조합 설립인가 후 재건축되는 토지나 건물을 매매 증여로 양수받은 사람은 자, 양도자한테 소유권은 넘겨받지만 양수인이 자, 양도자의 조합원 지위는 승계할 수 없는 이게 조합원 지위입니다. 조합원 지위 승계할 수 없다. 이렇게 자, 이게 재개발 사업일 때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승계할 수 없는 거고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양수와 받은 사람이 소유권만 넘겨받지 양도자의 조합원지는 승계할 수 없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자, 옳은 거는 기억하고 디귿 2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심화 문제인데 이 5번 지문이 좀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조합에 의해서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 자, 조합이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입니다. 자, 먼저 사업을 시행할 때는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시장무수 등한테 인가받는 거 맞습니다. 이거 재건축 재개발 공통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에는 모두 다 철거하지 않고 일부 건물의 존치나 리모델링이 포함된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3번 자, 인가받은 사업 시행 계획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나 복리시설의 위치 변경 같은 거 할 때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들 맞고 그 다음에 4번 자, 사업 시행 계획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들을 위해서 임시 거주지 같은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을 사용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죠. 이때 사용료 대부료는 면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료 면제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5번에 보시면 이 조합이 자, 이게 재개발 사업할 때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있었죠. 자, 재개발 사업할 때는 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의 100분의 20이 내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조합이 사업할 때 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임대주택은 조합이 자, 이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토주택공사한테 인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5번이 뭐가 틀렸냐면 조합이 시도지사, 토주택공사 등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토주택공사 등한테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가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 인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거는 인수를 하여야 한다가 맞고, 자, 틀린 부분이 어디냐면, 자, 5번은요, 시도지사나 토주택공사 때, 아까 제가 재개발 사업은 전체 주택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 100분의 20 정도 임대주택을 조합이 건설해서, 재개발주 건설해서 이걸 누구한테 인수해가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시도나 토주택공사 등이 정확한 표현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토주택공사 등한테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자, 누가 우선적으로 인수를 해가야 되는 거냐면 자, 토주택공사가 아니라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우선적으로 인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맞는 겁니다. 이 조항은 제가 123페이지에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약집에. 자, 이 조항이 5번 틀렸습니다. 임대주택, 재개발 사업은 100분의 20 정도 이내로 임대주택을 건설을 해야 되고 그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인수를 해가라 요청을 하면 누가 우선적으로 인수를 해가야 된다.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우선적으로 인수를 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5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나가야 되는 조항들, 그 조항을 15회 때 냈었는데 자, 정비사업 시행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오고 철거해서 사업이 시행되면 소유자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임차권자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이런 세입자들이 자, 목적 달성할 수 없죠. 철거되니까 이제 목적물을 비워줘야 된다고요. 그럴 때는 그 권리자 등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계약서에 계약기간 남아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자,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은 이 전세 보증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건물주, 토지 등 소유자가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조합에게 먼저 청구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 조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있다. 자, 이 조항은 전세권자나 이 세입자들 이런 전세금,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자, 이 건물주인 토지 등 소유자한테 받아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조합원이고 철거되는 주택이니까 자, 평상시에는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들어서 보증금을 내준다는데 정비사업을 해서 목적물이 철거되면 이 건물주가 돈을 못 줍니다. 그때 사업시행자 조합에게 먼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먼저 내주는 거죠, 조합이. 이때 금전반환 채무권, 우리 금전반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금전반환 지급할 이 토지 등 소유자는 자, 이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이걸 의무적으로 부담시키는 아니고 법에 따라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자, 금전반환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누가? 전세권자나 임차권자가. 그래서 금전을 지급해야 될 토지 등 소유자가 돈이 없으니까 사업시행자가 먼저 내줄 수 있는 거죠. 사업시행자한테 청구해서 사업시행자 조합에게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때 조합을 이제 금융기관한테 돈을 보통 차입합니다. 이게 사업시행자 조합이 이렇게 금전반환 청구권이 들어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가지고 보통 돈을 내주고 또는 뭐 이제 다른 건설회사에게 차입해 돈을 내주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사업시행자한테 부담하게 하여한다가 아니라 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한테 먼저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이 표현은 안 맞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자기가 돈을 못 주니까 사업시행자한테 부담하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자, 이거를 토지 등 소유자가 낼 수 있으면 내주는 거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렇게 먼저 받아가라 이렇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 사업시행자가 먼저 내줄 수 있는 거니까 이 표현은 안 맞습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자, 금전반환 청구권이 들어오면 사업시행자한테 부담하게 하여한다 이렇게 떠넘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토지 등 소유자가 먼저 내줄 수 있으면 내주고 내줄 수 없으면 사업시행자가 먼저 그 보증 같은 거를 청구해서 내줄 수 있는 조항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 반환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은 법에 따라 이행하는 거지 증여 의무를 이행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증여에 관한 계약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사업 시행자 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 대신 보증금을 내주면 나중에 구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증여 의무 이행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이 최단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번. 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체결되는 지상권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임대차 보호법 요 4조 최단 기간,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최단 기간 같은 걸 적용하지 않고 이제 바로 이게 이제 민법의 강행 규정을 공법에서 배제하는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철거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5번 지문도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맞는 건 지금 우리가 1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죠. 1번. 자, 이번 문제는 좀 옛날 문제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이 문제 핵심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야 되니까 기존 계약서상 계약기간 남아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고 금전반환 청구권은 사업 시행자한테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전세금, 보증금 받아나갈 사람이 그 권리자 등이 토지 등 소유자한테 먼저 청구하고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이 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조합에게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게 사업 시행 여기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한테 부담시키는 건 아닙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먼저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가 있고 그자가 돈이 없으면 그 권리자가 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청구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켜야 된다. 이게 떠넘기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틀린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여 의무 이행도 아니고 최단 기간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